조계종 일원체제의 조직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포교원은 전법 포교부로, 교육원은 수행교육부로 이관해 11부실 17국으로 개편됩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6.25 당시 사찰과 스님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력이 지금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이어져 온 호국불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불교 진각종 제14대 총인의 덕일 정사가 추대됐습니다. 임기는 5년이며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창립 104주년을 맞은 대한불교 청년회가 전국 불교 청년대회를 열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헌 개정으로 30년 만에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삼원체제가 일원체제로 변화를 앞둔 가운데 조직 개편안 초안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종단미래대비 특별위원회는 어제 5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 기획실로부터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가졌습니다. 조직 개편안 초안을 보면 기존 포교원의 기능을 전법 포교부로, 교육원의 기능을 수행교육부로 이관하는 등 기존 12부실 17국을 11부실 17국으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전법 포교부 내에 콘텐츠 포교국을 신설해 MZ세대 등 젊은 층 포교를 위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종단 싱크탱크로서 총무원장 직속 연구기관 조계종 연구실 등을 설립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을 통해 승적과 수계, 법계, 승가교육, 연수 등 스님들의 업무와 각 부서로 분산돼 있던 사찰 지원을 위한 창구를 일원화해 전문화된 종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종무행정 시스템 전산화와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고 지방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무원을 파견하는 등 종단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송현동 문화공원 부지에 추진 중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조계종 종평위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송현공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평위원 스님들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 불교계와 직접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논란의 책임을 불교계에 돌리고 여론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4주년을 맞았지만 당시 군의 폭격과 소각으로 폐허가 된 불교계 사찰들의 피해 규모나 역할, 스님들의 숨은 노력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사찰이 국군병원이나 유해안치소로 사용되고 스님들이 직접 부상병 치료에 나섰던 상황들은 최근에서야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6.25 전쟁 때 불교계의 다양한 노력과 숨은 영웅들의 활약을 배재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뺏고 뺏기는 싸움을 반복했던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 그 과정에서 국토 대부분이 초토화됐고 사찰과 암자들도 폐허가 되는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나마 온전한 사찰들은 국군병원이나 유해안치소로 활용되며 명맥만을 유지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축총림 통도사 역시 당시엔 육군병원의 분원이었습니다. 2019년 미륵부를 새롭게 조성하며 복장유물에서 나온 당대 명필 구화스님의 연기문이 단초가 돼 사중스님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군병원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 복장물에 보면은 구한노심이라는 어른이 그 70년 전에 그 시대에 이제 그 통도사가 그 2년 동안 그 야전 병원으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럼 이걸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3,000명의 부상병들이 경내 곳곳에서 치료받았고 이들의 치료에 스님들이 직접 나섰다는 자료와 증언들이 더해지면서 국내 사찰로는 처음으로 현충시설물로 지정됐습니다. 6.25 전쟁 때 사찰은 전몰 장병들의 유해 안치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현충시설물인 부산 범어사는 전쟁이 끝나고 국군묘지가 생기기 전까지 임시 국가현충원으로 활용돼 스님들은 밀려드는 시신의 화장과 안장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위치했던 대승사 역시 훈련과 전쟁으로 숨진 병사들의 유해 안치소가 되면서 사중 스님들은 시신 더미에서 쪽잠을 자며 영혼 천도에 나섰습니다. 전란 속에서도 사찰과 문화재를 지키려는 숨은 영웅들의 노력은 빛났습니다. 근대 선지식 하남 스님이 법당 정좌로 군의 상원사 소각 계획을 막아내고 폭격명령을 거부해 해인사와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김영환 공군 장군의 일화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전강 문짝만 태워 화엄사와 주요 문화재를 지킨 경찰대 제2연대장 차일혁 총경과 선운사 소각 계획에 반대했던 김재환 전 고창경찰서 반함 출장소장도 숨은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표적인 사례나 인물들 말고는 여전히 6.25 전쟁 당시 정확한 사찰 피해나 역할, 이름 없이 숨져간 스님과 불자들의 활동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합니다. 6.25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사찰, 그리고 또 6.25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스님들에 대한 기록들을 좀 정확하게 남기고 그것을 평가하는 작업들이 종단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7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불교계의 숨은 노력과 희생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인 관련 자료 발굴과 연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밀교종단인 대한불교 진각종의 최고 어른인 제14대 총인의 덕일정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경정 총인예하를 비롯한 인의회 의원들과 통리원장 도진정사 등으로 구성된 진각종 총인추대위원회는 어제 서울 총인원에서 총인추대회의를 열어 덕일정사를 총인으로 추대했습니다. 덕일정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5년의 총인 임기를 시작하며 법통 승수식을 거행한 뒤 직무에 임하게 됩니다. 전남 화순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운주사 석불 석탑군의 세계적 유산 가치를 부각해 등재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신호탄이 됐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신라말 도손 국사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하룻밤새 천불천탑을 세웠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화순 운주사. 돌부처와 돌탑이 1000개씩 있다는 기록이 있어 천불천탑의 사찰이라 불립니다. 불상은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서있고 석탑은 방형과 원형 등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각양각색의 석불과 석탑으로 유명합니다. 운주사의 백미인 와불은 국내 최대로 길이 12m에 폭 10m에 달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3월 운주사의 불상과 석탑을 묶어 화순 운주사 석불 석탑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이후 7년 만에 화순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군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올리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내는 물론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일본 등에서 온 학자들은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군의 가치를 입증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당위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Environment to the stupa court and the surrounding. So we scanned the Gandhara stupa from the museum. So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museum and the Takhbai heritage, but due to the preservation measures, the Archaeology Department of Pakistan. 박경식 당국대 명예 교수는 운주사지 천불천탑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적 가치라는 기조 발제를 통해 세계 어느 불교 사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수의 석탑과 석불이 현존한 예는 운주사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뭐냐면 창건 이래 현재 이르기까지 법등이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있는 유적지들이 보면은 안 살아요. 스님들이 불교 유적지가 대개 관광지죠. 폐허되어 있거나. 그런데 우리는 스님들께서 계시면서 법등을 이어온 사찰이고. 이숙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감정위원도 동아시아 불교유산 비교라는 기조 발제에서 석불 석탑군의 세계 유산적 가치를 고려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 추이와 함께 유산 성격의 동아시아 불교 유산을 다각적으로 살폈습니다. 화순군과 운주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이론적인 토대는 마련한 것으로 보고 실무적인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천년의 긴 시간 동안 역사의 굴곡을 견디며 민중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던 운주사의 천불천탑은 평화와 공동체의 안녕을 염원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전 세계 보편적 가치를 품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적 유산 가치가 규명이 되고 국내의 전문가님들의 활기찬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서 세계유산 등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천불천탑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적 가치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부터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기록유산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만해 스님의 정신을 잇는 불교계 청년운동단체 대한불교청년회가 창립 104주년을 맞아 청년불교의 중흥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의 제42차 전국불교청년대회는 새로운 시대 청년불자들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새로운 시대 청년불자들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전국의 청년불자들이 모여 우리 시대 청년불교에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였던 만해 스님의 뜻을 받들어 창립된 대한불교 청년회가 창립 104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제42차 전국불교 청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젊은 불자의 기백과 용기와 지혜로서 불법을 수호하는 정법도생의 정도건설에 몸바친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청년 불자들의 본분을 다하고 자비심의 실천, 지혜와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 우리 청년 불자들이 지켜야 될 본분은 더욱 중요해져 있습니다. 불교신문 사장 오심 스님은 특별 법문을 통해 미래 사회의 불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삶에 잘 적용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교를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네. 대불청의 104주년을 축하하는 각계의 응원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서면 치사를 통해 선명상으로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청년 불교 중흥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새로운 세대에 불교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함께 불교 포교 여정을 함께 나아가고 새로운 세대에게 불교의 가치를 전달하고 세상에 밝은 빛으로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불교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연민, 이해심을 실천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열정과 불교의 가르침이 결합되어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수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도 열려 불청 대상과 자랑스러운 불청 선배상의 민경순 감사와 박찬홍 불자, 최우수 지구와 지회는 직할 조계사 청년회와 전북지구 정읍청년회가 수상했습니다. 청년 불자들은 이어 음악회와 대동 한마당 등 화합의 밤 행사를 가졌고 행사 다음 날에는 회양식과 지구별 사찰 순례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불교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대한불교 청년회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미래의 방송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뉴스 제작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불교계 기관 방송인 BBS가 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청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 방송부 학생들은 직접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해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쌓아둔 재능과 실력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 BBS 본사를 찾은 불교중립 동대부여고 방송부 학생들. 라디오 방송 출연을 앞두고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긴장도 되고 하지만 설레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온 말 다 하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되게 긴장되고 떨리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답변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하기도 했고 되게 떨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혀 떨리지가 않고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기존 일방향 라디오 뉴스 틀에서 벗어나 영상과 결합한 양방향 대화 중심의 BBS 정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생방송 진행과 방송 장비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기만 합니다. 이제는 직접 방송에 출연할 시간, 긴장은 잠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고 불교 종립학교만의 자랑을 쏟아냅니다. 정말 따뜻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도 가족같이 저희를 대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는 게 평소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선생님과 선배, 친구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전합니다. 이런 자리에 오게 되어서 한편은 정말 신기하고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저희 방송관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희 방송부 지금 40기 국장인 고은이랑 영아에게도 늘 고맙고 방송부 활동을 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방송인의 꿈을 그려가고 있는 당찬 포부도 밝힙니다. 처음에는 예능 PD가 되고 싶었는데 계속 약간 영상에 대해서 좀 흥미가 생기면서 약간 저만의 약간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네. 학생들의 BBS 방송 출연 경험은 방송인을 향한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기획 리포트 수문절을 찾아섭니다. 오늘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로 이어져 수려한 산세와 풍광을 자랑하는 영남 알프스. 이곳의 중심인 가지산 자락에 위치한 보덕사를 찾아가 봅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50여 년 전 영남 알프스의 중심 가지산 자락에 창건된 울산 보덕사. 한때 태고종의 비구니 전문 강원이었지만 쇠락을 거듭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가을 10년 넘게 울산 여여선원 주지로 도심 포교에 매진해온 효암 스님과 인연이 되면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간 방치되면서 파손됐던 정각들과 풀이 무성했던 도량 곳곳이 스님과 불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사찰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법당이나 요사체나 이런 것들이 좀 폐허처럼 이렇게 돼 있던 도량이고 나무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량이 어수선하고 또 관리가 안 돼 있던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손을 다 수리를 하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조경도 새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가꾸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스님은 폐허가 되다시피 한 사찰의 외관은 물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도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내실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먼저 은사 스님인 부산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초청 법회를 열고 사찰 앞마당엔 3층 금강탑을 조성하고 진신사리를 봉안해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 보덕사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관음전에 모셔진 조선 후기 석조 관음 보살 방가상의 문화유산 등재 추진에도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교리반과 경전반으로 구성된 불교대학, 민화반과 다도반, 합창반 등의 문화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울주경찰서 경승과 울산구치소 법무부 교정위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많은 불자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참되게 부처님의 바른 법들을 배우고 또 익히고 또 행하면서
좀 정말 진실되게 바른 부처님 도량으로 좀 가꾸고 나가고 또 지역 사회에 좀 가치들 우리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화합하면서 그렇게 지역에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는 전법 도량으로 거듭날 가지산 보덕사의 미래의 50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